안녕하세요, 무당현생입니다. 오늘의 영상의 주제는 구독자분이 이제 질문을 주셔가지고 그 구독자분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해드릴까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질문은 선생님 작년에 상담 한번 했었어요. 정말 큰 고민이 있어 답답해서 문자 드려요. 제가 예전에 단지를 내모셨는데 저작년에 어떤 무속쌤이 다시 모셔야 한다고 해서 모셨어요. 그런데 어제 친구가 어디 잘 본다고 가자해서 갔는데 그분이 단지에 아무도 안 계신대요. 도대체 누굴 믿어야 할지 참으로 답답합니다. 선생님, 단지에 대해 주제로 영상 한번 쌤의 생각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의 생각을 여쭤보셨기 때문에 저의 생각을 제가 이제 문자로도 답변을 드렸지만 저의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단지 필요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필요한 사람은 내가 그게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람한테는 필요해요. 단지라는 거는 상징에 불과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저 단지에 나의 조상님과 나의 할머니가 계시다고 여긴다면 그 단지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겠지만 내가 볼 때 저 단지는 그냥 단지에 불과하다고 여기시는 분들은 단지를 모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단지를 왜 모셔야 하는지 스스로가 납득이 안 되면 그건 모시지 않는 게 맞아요. 괜히 단지 모셨다가 조용하게 계신 조상님들을 건드려서 더더욱 시끄럽고 엉키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뒤집어지는 현상이 발생이 될 수가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뒤집어질 일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뒤집는 건 어떻게 돼요? 갑자기 옷장을 청소를 한다고 하면 옷장을 다 뒤집어 엎잖아요. 그러면 혼란스럽잖아요. 근데 버릴 거 버리고 이제 다시 옷장을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면 깔끔해지듯이 그렇게 할 생각이 없으신 분들은 건드리지 마세요. 보이지 않는 영역은 보이지 않는 영역에다가 두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A라는 선생님 말이 다르고 B라는 선생님 말이 달라요. 저의 말도 다를 거예요. 그럼 누구의 말을 믿어야 되냐? 그 누구의 말도 믿지 마세요. 제 말도 믿지 마세요. 제가 항상 영상을 찍지만 저도 믿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것은 내 스스로 판단을 해보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 판단을 했을 때 A라는 선생님 말이 맞다고 생각을 하면 그 행동을 하면 돼요. B라는 선생님 말이 맞다고 한다면 그 일을 하면 돼요. 그리고 저의 말이 맞다고 하면 저의 말대로 하면 돼요. 근데 인간이라는 건 참 웃기죠. 제가 작년에는 A라는 선생님 말이 맞다고 얘기했지만 시간이 흘러 지금 보니까 아닌 것 같아. 그러면 과연 어떤 게 맞을까요? 다 맞는 거예요. 그때는 그 말이 정답이라고 내가 느꼈기 때문에 그게 정답이 된 것이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거보다 더 나은 방법이 떠올랐기 때문에 그 방법은 이제 유효기간이 다한 거예요. 예. 우리가 이제 그 차를 폐차시키고 새 차를 사야 될 때가 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어떤 물건처럼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이 조상님을 모시고 단지를 모신다라는 것은 쉬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비용이 적게 드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단지 하나 모시는데 최소 1, 200 뭐 굿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한다 그러면 4, 500, 7, 800, 1, 2천까지도 부르는 게 값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그분들의 영업력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얘기는 안 해요. 예. 저도 단지 모시게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안 하는 거예요. 왜? 저희 가치랑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모셔야 할 분은 자기가 모셔야 되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그런 생각이 안 들면 다 아닌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다시피 신을 받아야 되고 무당이 될 사람은 누가 얘기를 안 해도 스스로가 안다고 이야기를 했듯이 이 단지라는 개념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내가 왜 이 단지를 모셔야 되는지 스스로가 납득이 안 되고 스스로가 스스로를 설득할 수 없고 설득이 아니라 스스로가 그것을 인정할 수 없다면 그건 모시지 않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면 그 어떤 선생님이 이 얘기를 하고 그 어떤 선생님이 겁을 주고 그 어떤 선생님이 겁박을 하더라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근데 내가 뭔가를 하잖아요. 그러면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네. 왜 옛날에 도사들과 수행한다는 사람들이 왜 산에 가서 수행을 했을까요? 현실은 시끄럽거든. 그러니까 조용한 산속에 처박혀가지고 기도 종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랑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근데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내가 이거 잘못이었는지, 저기에 뭐가 있는지, 그 본인이 그걸 못 느끼잖아요. 저 단지에 뭔가가 들어있다고 느끼세요? 아니면 들어있지 않다고 느끼세요? 그리고 이 단지를 내모셨다고 해가지고 과연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단지를 내모셔서 그런 건 아닐까? 이러한 생각을 더 들게끔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확률도 높기 때문에 이왕이면 하지 말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거는 참 미혹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 일어나게 된다면 나도 모르게 이쪽이랑 연결을 시켜요. 신을 안 받아서 그런가? 구슬 안 해서 그런가? 단지를 내모셔서 그런가? 그냥 이 일은 그냥 이 일대로 일어났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상황이 발생된 기억이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이거를 여기다가 갖다 붙여요. 왜? 우리는 물음표를 못 참거든요. 인간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물음표를 마침표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물음표는 물음표대로 놔둘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해요. 언젠가 알게 되겠지. 네. 그게 필요해요. 저는 물음표가 있잖아요. 답을 찾으려고 애쓰기도 하지만 그러다가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럼 저는 물음표대로 냅둬요. 언젠가 이게 마침표가 되겠지. 내가 더 공부를 많이 하거나 내가 경험이 쌓이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이 물음표를 마침표로 바꿀 수 있는 말을 해주거나 아니면 내가 그 책을 읽거나 하면 이 물음표는 마침표로 바뀌는 거예요. 그걸로 끝이냐? 아니, 또 시간이 지나면 이 마침표 뒤에 또 물음표가 생겨요. 우린 그것을 계속 경험을 하고 물음표를 마침표로 바꾸고 물음표를 마침표로 바꾸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일 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게 문자로도 답변을 드렸지만 그 누구의 말도 믿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판단을 하는 내 판단력을 키워야 돼요. 예. 그리고 내 주머니에 돈 나가는 거는 무조건 의심을 하고 봐야 돼요.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예. 여러분도 사셔서 아시겠지만 이 세상에 공짜라고 얘기하는 사람 치고 공짜로 주는 사람 저는 보지를 못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이득이 있어요. 그것이 돈이라는 이득이 되든 저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득이 되든 내가 우월감을 가지는 이득이 되든 어떻게든 자기 이득은 가지고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효율성을 따져보자고요. 예. 단지 저 단지를 모심으로 인해서 누가 더 많은 효율성을 가지고 누가 더 많은 이득을 볼까요? 내가 이득을 많이 볼까요? 아니면 그 말을 한 저 무당분이 이득을 많이 볼까요? 금전적으로 따진다고 한다면 지금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모든 걸 돈으로 환산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돈으로 환산을 해보세요. 과연 300만 원이라고 칠 거예요. 300만 원이라는 효율성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이게 300만 원이라는 가치를 나 스스로 매길 수가 있는지. 우리가 명품은 300만 원 주고 잘 사요. 100만 원짜리 지갑도 잘 사요. 하지만 단지를 200만 원에 하라고 한다면 안 한단 말이에요. 왜 안 할까요? 왜 안 할까요? 내가 그만큼의 가치 부여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내 할머니고 내가 정말 조사님을 위한다 그러면 그 정도의 가치 부여를 내가 할 수 있어야 돼요. 하지만 그것도 못할 거면서 겁박에 쫄아서 단지를 모셨다 내모셨다. 그럼 그 기회비용과 나가는 비용 그리고 그 동안에 내가 마음고생한 것들 금전적인 부분들 시간 그거 누구한테 보상을 받을 거냐고요. 보상 못 받죠. 결국엔 내가 선택을 한 거니까 나를 자책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는 자책을 할 때도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책을 선을 그어놔라. 그리고 딱 여기까지만 자책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잊어먹어라. 그리고 가끔가다 이불킥을 해라. 떠오를 때마다. 예. 저는 그리고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도 간혹 그렇게 하고 있어요. 뜬금없이 초등학교 때 시절, 뜬금없이 대학교 때, 뜬금없이 내가 회사 다닐 때 그러한 일들이 막 일어나요. 생각이. 그럴 때마다 나를 다스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내가 그 일을 다스릴 수는 없잖아요. 그 일로 인해서 일어난 나의 마음을 다스릴 수는 있어도. 아무튼 또 주제 단지라는 거는 그 상징이란 말이에요. 무속에서 말하는 상징.
그 상징이 나한테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 내가 정말 이만큼의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거는 그 누구의 말을 믿을 게 안 돼요. 내가 가치를 부여 못하면 이것은 그냥 돈 지랄밖에 안 돼요. 그리고 마음 쓰고, 그리고 자괴감 들고, 자책감 들고. 용하다고 해서 다 용한 게 누구한테는 100명한테 물어봐요. 누구는 저 단지에 할머니가 계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할 것이고, 누군가는 저 단지에 할머니가 안 계신 것 같다고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누구 말을 믿을 것 같아요? 다 자기의 관점에 의해서 말을 하기 때문에 다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럼 과연 누구의 말을 믿을 것인가? 믿을 게 없죠. 내가 나를 못 믿는데 저 사람들 말을 내가 믿어? 그것도 참 이상하죠. 나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확인사살 받으러 왜 와요? 내가 없다고 하면 없는 거지. 그럼 오늘은 좀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내일은 또 없는 것 같아. 그럼 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답이 없어요. 답이 없는데 그 답을 찾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이 있단 말이에요. 문제를 문제로 보지 마세요. 문제를 상황으로 보세요. 이러한 상황이 발생이 됐구나. 그럼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는 게 가장 좋을까? 내 마음에 안 들어도 해결이 되면 끝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풀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문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험지처럼 정답이 있는 것처럼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을 찾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없어요, 그딴 거. 상황을 해결하는 게 있는 거지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찾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일이 발생이 됐을 때 그것을 문제라고 여길 것인가 아니면 일어난 상황이라고 여길 것인가에 따라서 정말 많은 접근법이 달라요. 이거를 상황으로 볼 것인가, 해결해야 하는 상황으로 볼 것인가, 정답을 풀어야, 정답을 찾아야 된다라는 그런 문제로 볼 것인가에 따라서 정말 다른 이러한 느낌들이 오거든요. 뉘앙스도 다르잖아요, 벌써. 그렇기 때문에 이 단지에 대한 거는 저는 일반인 분들한테는 권해드리지도 않아요. 그 왜 해요? 코 끼는 거지. 단지 못 써봐요. 쌀 갈아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내 주머니에서 돈 나가는 것만 많은데. 그러면 그것을 금전적으로 이득을 취한 건 누구예요? 저 사람인 거죠. 하지만 내가 그만큼의 가치를, 돈을 지불하는 가치를 보유할 수 있다 그러면 그 돈을 써도 돼요. 자본주의 사회니까. 하지만 그만큼의 가치가 없다고 느끼면 내 주머니에서 그 돈을 왜 쓰냐고요. 절대 쓰면 안 되죠. 그 돈을 모아서 딴 데 쓰든가 그 돈을 나한테 쓰란 말이에요. 나한테 쓰는 게 할머니한테 쓰는 거고 조상님한테 쓰는 거예요. 내가 기분 좋으면 우리 조상님도 기분 좋아요. 내가 슬프면 우리 조상님도 슬퍼요. 내가 힘들면 우리 조상님도 힘들어요. 내가 부자면 우리 조상님들도 부자가 돼요. 내가 가난하면 우리 조상님도 가난하게 돼요. 왜? 지금 나를 바탕으로 모든 것들을 해석을 하잖아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단지라는 것도 똑같아요. 내가 없다고 느끼면 그 단지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 나를 바탕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있다고 느끼면 있는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잘나야 우리 조상님이 잘나는 거지. 우리 조상님이 잘나서 내가 잘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우린 거꾸로 바라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문제라고 생각을 하면 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 마세요. 지금 나한테 일어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해결이라는 거는 A라는 해결로 할 수도 있고 B라는 해결로도 할 수도 있고 C라는 해결로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1, 2, 3, 4번 중에서 정말 답이 있다라고만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답을 찾으려고 해요. 그 답을 찾으려고 여기저기 점집을 돌아다녀요. 그래 이 말 저 말 해서 막 들은 것 많아요. 하지만 내가 해결은 못해요. 오히려 더 복잡해지는 거지.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다시피 점집 가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거기를 왜 가냐고요. 저 굶어 죽어도 상관없어요. 저한테도 안 와도 돼요. 저는 그게 싫어서 제 밥벌이를 다른 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야 제가 당당하게 이런 영상을 찍을 수가 있잖아요. 저도. 그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 조사님들이 나를 다른 식으로 이끄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저도 요 근래 좀 더 많이 받아요. 그래서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전 다 잘 됐으면 좋겠고 조금이나마 경제적으로 돈을 더 잘 버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내가 구독자 1000명이 넘으면
회원제로 돌리면서 그 비법을 다시 한번 풀까도 생각 중이에요. 저는 저한테 진심인 분들은 저도 그분들한테는 진심으로 다가갈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걸 하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열심히 운동도 하고 체력도 키우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진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조만간 되면 할 예정이긴 해요. 아무튼 오늘의 영상 중에 단지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단지라는 게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해석이 다 다르잖아요. 우리가 영화를 봐도 다 다르게 해석을 하고,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다 다르게 해석을 할 수 있듯이 단지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판단을 하고 내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고 나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이게 어떻다라고 내가 판단해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게 잘못된 일이라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야지만 내가 책임질 수가 있고 내가 그 상황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게 더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도 이러한 삶을 살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정말. 저도 진짜 약한 사람인 거고 의심병이 많은 사람인 거고 정말 쫄보란 말이에요. 근데도 저는 하고는 있어요. 왜? 포기만 안 하면 되거든요. 지금 당장 어떠한 반응이 안 나오더라도 그냥 꾸준히 하는 것 뿐이에요. 유튜브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아무튼 오늘 상담을 하나 했는데 좀 짧게 하면 좀 더 좋을 것 같다 그랬는데 또 이게 블라블라 이렇게 나오는데, 앞으로 저도 핵심을 좀 집어서 요약적으로 설명을 영상을 찍으려고 이제 또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또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다음번부터는 좀 더 요약적으로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아무튼 오늘의 영상은 이 단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단지, 저는 거기에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말이 맞냐 저 말이 맞냐 그것도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믿어야 될 거는 나의 느낌, 그 상황에서의 나의 느낌, 그게 내일 틀렸다고 생각하고 일주일 뒤에 잘못됐다라고 내가 판단을 하더라도 그 상황에서 나는 최선의 선택을 했다라는 나의 판단, 나의 책임, 나의 결단, 난 이걸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믿어야 할 거는 내가 내 몸을 믿어줘야지. 내 몸이 나를 위해서 움직여 주는 거지. 내가 내 몸을 안 믿고 남의 말에 남의 몸을 믿는다고 한다면 내 몸은 내게 아니에요. 그게 허주가 되는 지름길이고, 그게 잡신이 되는 지름길이고, 그게 비기가 되는 지름길이고, 그게 귀신이 들리는 지름길이에요. 왜요? 내가 나를 못 믿으면 내 몸은 누굴 믿어요? 그러니까 내 몸으로 자꾸 다른 것들이 들어오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내가 내 몸을 믿어주고 내 몸을 신뢰해주면 들어올래야 들어올 수가 없어요. 방어벽이 이미 쳐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그걸 판단할 수 있는 힘도 있는 거고, 내가 이것이 틀렸다고 하더라도 나는 나를 믿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러한 과정에서 내가 더 발전을 하고 성숙해지고 성장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렇게 자라왔어요. 그런 생활을 하고 있고요, 지금. 옛날에는 안 했어요, 저도.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네, 거지 근성이었어요. 정말. 근데 그게 지금은 바뀌어가고 있어요. 누가 바꿨냐? 조사님들의 기운을 받아서 제가 이 현실을 바라보는 것을 관점을 바꿈으로 인해서 바뀌어져 온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지는 저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단지 모신 분들 중에서 딱 하나만 생각을 해서요. 그러면 이 단지를 모시고 나면, 또는 이 단지를 모시고 나서 조사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를 떠나서 나의 생활 형편이 나아졌는지, 조금이나마 나아졌는지 그것만 보세요. 내 생활 형편이 조금이라도 나아졌다고 한다면 이 단지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질 수가 있지만, 나의 생활 형편이 오히려 더 안 좋아졌다고 한다면 일고의 가치도 없어요. 갖다 버려요, 그냥. 네. 짐이 되는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점집에 가면 혹대로 갔다가 혹 붙여서 온다고. 그런 게 지금 점집이에요. 그것도 그분들의 영업이에요. 왜? 그래야 계속 올 수 있으니까. 네. 저는 그런 영업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당당하게 할 수가 있어요.
당신은 당신의 방식으로 무당업을 하면 되고 저는 저의 방식대로 무당업을 하면 되는 거니까. 저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예. 단지는 이걸로 종결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 때 되면 또 쌀 갈아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요거 하는 돈만 많아지잖아요. 내가 그만큼의 비용을 지불하고 가치가 있을까요? 과연?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돈으로 그냥 공약물 사서 내가 그냥 작게 치성 올리는 게 더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내가 좋은 곳에 가서 좋은 것을 보면 그게 조상님들이 흠양을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저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저 신당에 와봐서 아시겠지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일반 집이랑 비슷해요. 저 신당만 빼면. 예. 오늘 오신 분도 그런 말씀 비슷하게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지는 그냥 상징에 불과하고요. 그 상징을 내가 받아들일 수 없고 내가 가치를 매길 수 없으면 그는 그냥 단지예요. 네. 어떤 것도 내가 가치를 부여하는 순간 그것은 의미가 있겠지만 어떤 것도 내가 가치를 부여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명필이 주고 1억짜리 붓이라고 하더라도 나한테 가치가 없는 거는 그냥 갖다 버리는 붓에 불과한 거고 누군가는 그 붓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1억짜리 붓이 될 수 있어요. 똑같은 붓인데. 그러면 붓에 가치를 부여한 건 누구예요? 붓이 나 1억으로 불러줘 이렇게 얘기를 안 하잖아요. 붓이 나한테 1억의 가치를 부여해 달라고는 안 한단 말이에요. 그걸 부여하는 건 나란 말이에요. 그걸 잊지 마시길 바라겠어요. 그리고 나의 생활 형편이 조금이나마 나아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엄한데 돈 쓰지 마세요. 그 돈을 모으세요. 모아서 펀드를 하시든 적금을 드시든 주식에 투자를 하시든 다른 데다가 차라리 돌리는 게 저는 더 낫고 현명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본주의 사회예요. 자본주의는 돈으로 굴러가고 시장 경제로 굴러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주머니에서 돈 나가는 거는 무조건 의심을 하세요. 그리고 모든 것 등가 교환이에요. 나의 서비스를 돈을 받고 주는 거란 말이에요. 저 역시도 이 유튜브를 여러분들을 위해서 찍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저를 위해서 찍는 거예요. 그 영상을 보고 누군가는 저한테 와서 상담을 받잖아요. 그럼 저는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는 거고 그 이득만큼 그 시간만큼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상담을 해주는 것 뿐이에요. 결과가 어떻게 됐든 저는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판단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다만 저는 저의 시간에 대한 보상을 돈으로 받는 것 뿐이에요. 이게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기본 원리란 말이에요. 그 부단히 노력을 해야 돼요. 남들보다 앞서가고 싶으면 내가 부단히 노력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엄한데 시간 낭비하지 말고 돈 낭비하지 마시고 내 마음 쫄지도 마시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단지에 대해서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속인 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단지 모셔봤자 아무것도 안 돼요. 예. 눌림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튼. 어떻게 풀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지 모셨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사람들 다 단지 모시고 있어야 돼요. 집에서. 그런 게 아니에요. 무속은 토테니즘을 바탕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민간신앙이란 말이에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예요? 그런 것보다 과학이 먼저고 문명이 먼저예요. 과학적 사고가 먼저예요. 과학적 사고가 안 되는 거는 다 물음표고 다 귀신의 장난이라고 우리는 여겼단 말이에요. 그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면서 이렇게 발전을 할 수가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아무튼 얘기가 또 너무 길어졌는데 그냥 결론은 저는 거기에 대해서 그 어떤 의미 부여를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느끼고 있어요. 내가 의미 부여를 해야 돼요. 내가 꽃이라고 부르니 꽃이 되었다. 그거예요. 네. 내가 할머니라고 생각하니 할머니가 된 거고 내가 할아버지라고 생각하니 할아버지가 된 것 뿐이에요. 그 명패 찾는다고 해가지고 그게 다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그거를 부여하지 않는 이상 그것은 그냥 기운에 불과해요. 하지만 내가 이것을 기쁨이라는 기운으로 부여하자 이것은 기쁨이라는 기분으로 드러나는 거고 감정으로 드러나는 거란 말이에요. 아무튼 이것을 좀 아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저는 반대예요. 예. 그리고 이 말이 맞냐 저 말이 맞냐도 다 맞는 말이에요. 그분들한테서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나란 말이에요. 스스로를 믿으세요. 그거 말고는 우리는 답이 없어요. 예.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꼭 답을 찾아야 된다라는 것에 연연해하지 마세요. 그런 순간 우리는 답 찾아 산말질을 할 수밖에 없고 또 헤맬 수밖에 없어요. 잠깐 보류해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엄한 점집 가서 돈 낭비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마음의 상처만 받지 마시고 겁박만 듣지 마시고 차라리 점집을 가지 마시고 그 돈으로 맛있는 걸 드세요. 그 돈을 모아서 적금을 드세요. 그 돈을 모아서 주식을 한 주라도 사세요. 저는 그게 더 나은 삶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무당일 뿐입니다. 왜? 우리는 21세기에 살고 있잖아요. 자본주의 세상은 자본을 모으는 것이 중요한 거지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아무튼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촬영에 큰 힘이 되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